너는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좀 크네. 안 그러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버랜드가 뭐 하는 데인 줄은 아냐? 건설, 요격, 서비스. 그러니까 인디언들 집도 지어주고 해적들도 잡아주는. 공부하기가 싫었지. 예? 공부는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부모들이 저 건들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러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게 좋으니까 해적 몇 칼로 찔러도 별 상관 없겠지.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고아요. 그냥 고아도 아니고 대찬집만 골라서는 실전 고아라 이거요. 부모랑 싸움이 붙으면 대화 2마디 이상 안 오가고 네버랜드부터 데려갑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나를 납치범으로 부릅니다. 미치죠 내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요. 여러분들 대가리 속에는 경쟁 부추기는 엄마도 없고 통금 따져대는 아빠도 없고 설령 집밥이 그리워도 엄마는 절대로 찾지 않는 실전 고아. 그렇게 살면은 니들 대가리 속은 분명 고아인데 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된다. 이것이 나라고! 이것이 세상이다! 너희들은 뭐라고? 고아입니다. 너희들은 뭐? 고아입니다. 에이? 웬디는 예외였죠.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 여러분이 웬디처럼 네버랜드에 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환상적인 모험? 아니 북한 꽃제비들이 친구하자는데 이러면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죠. 근데 돌아갈 방법은 아나요? 요정 가루가 없인 이 섬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죠. 피터팬에게 속았다고 깨닫기엔 이미 한참 늦은 상황인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네버랜드 신입 웬디입니다. 어? 잘못 들어왔네요. 그냥 나갈게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했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대충 이런 상황인 건데 이때 집에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빌어야죠.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빌어야죠. 근데 웬디는요? 피터팬에게 풀스윙으로 귀싸대기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딱히 집에 가고 싶다고 말도 안 해요. 이 원작 애니에서야 네버랜드가 상상하던 그대로여서 뭐 여기저기 구경 댕기고 노느라 집도 잠시 있고 신나게 모험을 즐기거든요. 근데 실사 속 네버랜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 이 목숨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해적을 피해 살아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포탄에 머리통 날아갈 뻔해. 진짜 맞고 날아가 버리고 물에 빠져서 기절도 했다가 뭐 잃어버린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막 깜짝이야. 사실상 피터팬이 유괴해온 아이들인 거죠. 어우 야, 이 살벌한 몰골들 좀 보세요. 이 데려다 놓기만 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한 채 섬에 갇혀 사는 애들인데 좀 전까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던 웬디가 이곳에서 잠시라도 살 수나 있겠어요? 근데도 웬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No more. It's their home, not mine. Not yours either, I don't think. I don't know where my home is exactly. 아니 네버랜드 오기 전에 아빠한테 꾸중 좀 듣고 엄마한테 잔소리 좀 들었다지만 무인도에서 흙 파먹고 사는 것보단 집이 낫지 않겠어요? 이 알 수 없는 웬디의 심리 상태, 데이비드 로어리 감독님의 실수인 걸까요? 아니면 웬디에겐 집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웬디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며 이 영화에 담긴 숨은 뜻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세기 초 영국 여성들은 드레스나 스커트를 입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에서 여성이 감히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감히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뿐더러 남성에 대한 도전, 심지어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였던 것이죠. 당시 영국 여성들은 집안일을 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테니스를 치거나 수영을 할 때도 치마를 입어야만 했고 심지어 자전거에 치마가 끼어 자빠질지라도 치마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피스 차림의 애니 속 웬디는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면서도 어디 하나 튀지 않는 전형적인 영국 소녀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실사로 넘어온 웬디는 무려 바지를 입고 등장해버립니다. 정확히는 블루머라고 부르는 여성용 바지인데 미국의 여성 해방운동가 아멜리아 블루머가 드레스나 스커트로부터 여성들이 해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입기 시작했던 것으로 당시 여성 해방운동의 상징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웬디는 영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겨털 해방을 주장하는 그분들처럼 특정 사상에 심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엄마는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땐 여느 여자아이들처럼 치마만 입고 다니던 그런 평범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바지를 고집하기 시작하더니
딸이 이상해졌거든요. 엄마도 네 나이 땐 그랬단다. 엄마처럼 살기 싫다면요? 아휴. 아휴. 페미 사상에 심취한 웬디 눈의 엄마는 그저 가부장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고 살고 있는 주제에 자신을 간섭하고 억압하려는 존재로 보일 뿐이었던 것이었죠. 아빠 역시 웬디가 남동생들과 놀다 거울 깬 걸 나무라면서도 웬디가 입은 바지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이미 웬디는 부모가 어찌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웬디의 이미지를 적극적인 현대적 여성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입혔을 뿐인데 뭐 페미까지 가는 건 뇌절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영국 사회 속에서 인터넷은커녕 TV도 없던 시절인데 무슨 수로 웬디가 미국에서 일어난 페미니즘 사상을 접하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2023년 이 시기 디즈니가 보통 디즈니입니까? 흑인 인어공주와 황인 백설공주가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것이라고 믿던 디즈니 아닙니까? 이 작품은 웬디가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한 장면만으로 어떻게 웬디가 페미 사상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크리스마스로 보이는 어느 날 엄마로부터 받은 선물에 웬디가 행복해하는 장면입니다. 2초에서 3초 정도 나오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웬디 손에 든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책 표지에 Girls Out, 우리말로 하자면 소녀의 것이라고 적힌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무려 120년 전 1905년 영국에서 실제로 출판된 여성 잡지로 표지 디자인이 Girls Out 27호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지금은 대부분 유실되어 골동품 수집가 사이에서도 상당히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구하기 힘든 책임에도 표지를 그대로 복각해 영화에 그대로 활용했다는 것은 이 책에 무언가 감독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분명 저 책 안에 어떠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걸스 아웃 27호를 찾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왕립도서관에서 다른 호차 스캔본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살펴볼 수는 있었지만 웬디가 본 27호는 이곳에서조차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았었죠. 심지어 살펴본 다른 호차에 실린 내용은 기대와 달리 여성에 대해 꽤나 보수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성의 도덕성과 가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내용이 주로 담겨 있었고, 여성 잡지인 만큼 당시 여성들의 관심사인 화장이나 패션, 그리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다루고 있었지만 바지를 입은 여성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웬디가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가정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그렇게 선물했을 것으로 생각이 될 만큼 상당히 보수적인 여성상이 담긴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웬디가 선물 받은 27호를 살펴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잡지에 실린 칼럼 하나라도 더 찾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어떤 골동품 수집가를 통해 27호 전문을 확인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예상했던 대로 웬디가 본 27호에는 당시 영국 사회가 받아들이기엔 꽤나 파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알려진 프랑스의 여성기사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 남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영국인 여성 이야기, 폴란드 혁명 당시 말을 타고 싸운 어떤 여성 이야기, 그리고 남편 대신 참전한 미국인 여성 이야기까지 역사적으로 여성도 충분히 용감했으며 때로는 남자보다 더 위대했다는 주제로 칼럼이 담겨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황태우를 소개하면서 동양의 여성 지도자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평소 여성으로서 가정 내 역할과 예의범절만을 다루던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이 치마가 아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바지를 입기도 한다는 걸 소개하는 칼럼이 실려 있었고, 심지어 한 영국 여성이 과감하게 블루머를 입고 수영하는 사파가 그대로 실리기도 했는데, 당시로서는 과도한 노출로 간주되어 금지된 파격적인 의상이었죠. 이후로도 이 잡지는 영국 여성들에게 여성도 남성처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린 웬디가 이걸 봐버린 거예요. 세상 모든 여자들은 엄마처럼 청소, 빨래, 육아에만 전념하고 남편에게 순정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구 어딘가에서는 남자를 후리며 사는 여자도 있단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사회적 역할이 있다라는 훌륭한 의미를 가진 책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빅토리아 시대를 살아온 엄마에게 이 잡지는 가정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서였지만, 에드워디안 시대를 살아가는 MG 웬디에게 이 잡지는 억압받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계몽서였던 것이었죠. 이렇다 보니 규칙도 없고 부모도 없는 네버랜드에서 자유롭게 같이 살자는 피터팬의 말은 이런 웬디에게 무척 달콤했을 것입니다. 물론 피터팬이 외모도 키도 웬디 기준에 한참 모자랐지만 I always act so surprised. I always envisioned you as being Taller? no smaller actually. 아무렴 어떻습니까? 요정의 가루, 저 골든 파우더만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정체모를 뭔가에 취해서 어찌저찌 네버랜드에 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피터팬 이 새끼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웬디와 동생들은 챙기지도 않고 후크 선장이랑 노닥거리고 앉았네.
따지고 보면 오자마자 죽을 뻔한 것도 피터팬 때문인데 그러곤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Oh, Wendy, you're still alive. 이렇게 피터팬이 노는 사이 팅커벨만 바빠요. 피터팬 약발 떨어질 때마다 가루 뿌려주랴, 싸우는 것도 도와주랴, 그 와중에 위험에 처한 애들 구해주랴. 아니나 다를까 팅커벨이 잠깐 애들 구해주는 사이 후크 선장에게 바로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후크 선장에게 죽을 위기까지 몰렸다가 Hey, stop! Who are you? I'm a Wendy. Wendy Moira Angela Darling. We're gentlemen. Do not harm children! 웬디 덕에 후크 선장의 한눈판 사이 목숨을 건지고요. 사실 피터팬 이 새끼는 알고 보니까 팅커벨 없이는 그냥 하찮은 인도 꼬맹인 거예요. 아니 영국 식민지 출신 주제에 뭐 자유를 주겠느니 어쩌니 할 때 알아봤어야 됐거든요. I'm Peter Pan. I don't ever need help. A magical fairy that makes you fly. Gaggle of children that do your bidding with a princess that cleans up your messes while you're off gallivanting with pirates. 이렇다 보니 애니 속 피터팬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등장하는 구원자 역할이었지만 실사에선 반대로 피터팬이 위험에 처하면 웬디와 팅커벨 그리고 릴리로부터 구원받는 역할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도 피터팬에서 릴리로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피터팬이 아닌 릴리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웬디가 본 거라 아 피터팬은 팅커벨이랑 릴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진짜 무책임하게 애들 꼬셔서 무인도로 유괴하는 애새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나. 웬디는 이때부터 피터팬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터팬에게는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팅커벨과 릴리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로 친해지려 하죠. 왜? 얘네가 여기 실세니까. 그리고 여기서 웬디가 피터팬에게 싸대기를 때릴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죠. 팅커벨과 릴리만 친해져서 내 편으로 만들면 피터팬은 그냥 불가촉 천민 수드라 새끼니까. 이 영화에서 웬디는 릴리를 질투하지 않아요. 팅커벨 역시 웬디를 질투하지 않죠. 그런 건 구시대적 여성상이니까. 요즘 같은 여성들은 여러모로 모자란 피터팬을 도와 사악한 후크 선장을 물리쳐야 하니까요. 이처럼 모자란 남자 피터팬을 잘난 여성들이 도와주고 못난 남자 후크 선장을 잘난 여성들이 혼내준다는 이야기. 네, 전형적인 페미 영화 공식 그대로죠. 이 말은 곧 여느 페미 영화가 그러했듯 우리네 일반 상식으로 이 영화를 해석하려 들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 웬디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말이죠. 웬디처럼 피터팬에게 속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이곳으로 끌려왔다면 엄마 보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제발 집에 돌려보내달라고 할 법 하잖아요. 10살에서 15살 남짓 정도인 아이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섬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만 보면 피터팬은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인디언 출신 릴리마저 없었다면 전부 굶어 죽었거나 해적에게 붙잡혀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이 웬디 남매도 네버랜드에 도착하자마자 해적들 손에 죽을 뻔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기새 마냥 하늘을 바라보며 피터팬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 그 누구도 피터팬에게 집에 가고 싶다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작 애니 속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지요.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그리워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네버랜드에는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그리워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물론 실사에만 있는 설정입니다. Where's his mother and father? Ah, that's a trick question. 그리고 피터팬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버랜드 안에서 평생을 어린이로 살아야 좋은 거라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는데요. 예, 물론 실사에만 있는 설정입니다. If you went back home, it'll be the end of all our fun. All you'd have left is growing up. 그리고 이 영화는 이 규칙을 깨면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피터팬이 첫 번째로 네버랜드에 데려온 잃어버린 아이, 제임스. 이 아이는 네버랜드 생활을 견디지 못해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피터팬은 이를 못마땅히 여겨 네버랜드에서 추방시켰다고 하는데 내 이름은 제임스. 해적왕이 되고 싶은 남자다. 어느 날 밤에 피터팬이 해적시켜준다길래 네버랜드라는 곳에 따라왔는데 날더러 해적이라면서 자꾸 팬다. 공부 신조 해적 새끼는 존나 팬다. 저 피터팬아, 약속한 대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진짜 해적시켜주면 안 되겠니? 아이 씨발, 애들을 더 데려와야 해적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군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 해적시켜줄 생각은 있는 거야? 저번 달에도 그렇게. 아이 씨발, 골든파우더 맛 좀 볼래? 족같은 잼민이 새끼. 저신 잘하라고. 어이 피터팬. 아 팅커벨 어서오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죽상이야? 제임스가 꼴밖에 하잖아, 젖밥 새끼가. 골든 파운더 한 대 할래? 좋지, 한 대 말아줘. 응?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피터팬, 집안에서는 피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담배 아니라서 괜찮아. 신경 끄고 밥이나 해. 이렇게는 못 살아. 난 엄마 찾으러 갈 거야. 이 개새끼들. 야야, 제임스 지금 뭐하... 내 말 좀 돌려보내줘. 이 밥벌어지 새끼들아. 산남네. 야! 골든 파우더 딸랑딸랑. 정신이 들어? 역시 골든 파우더야. 성능 확실하구만. 그냥 죽여달란 말이다 이 자식들아! 꺼져. 이야!